안녕하십니까. 드론 조종사 자격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조종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강의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드론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드론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 공무원들, 관련 업계 종사자들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중 드론은 아이브 블로라는 프랑스 회사가 2017년도에 지금 개발한 그런 드론입니다. 수중에서 다이버가 헤엄을 치면은 드론이 옆에서 자동적으로 어두운 바닷속에 조명을 비춰줘서 자유롭게 다이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중 드론입니다. 우리나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수중 글라이더라는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바닷속을 나는 수중 드론이라고.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해외에서 좋은 거 이렇게 하니까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좀 디자인도 애매하다는 거죠. 어뢰처럼 생겼죠, 그죠? 이게 드론이라 보기는 좀 그렇고 어뢰나 이런 것처럼 좀 생겼는데 어쨌든 수중 드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중 글라이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2016년도에 중국의 이항이라는 드론 개발 업체가 선전에 가면은 드론 관련 회사들이 한 800개에서 1000개 정도 됩니다. 오늘도 한 10개 정도 새로운 제조업체가 만들어졌다가 한 20, 30개 업체는 지금 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8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 중에 DJI라는 이런 1위 업체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항이라는 업체는 거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항이라는 업체가 자기들이 택시 드론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차량 공유 배차 업체인 우브라든지 그랩이라든지 이런 회사하고 같이 해서 자기들이 운전사가 필요 없는 승객만 타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미국처럼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데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드론 택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연방항공청에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우리가 시험 운행 좀 하게 해달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에도 우리가 거기서 한번 시험 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갑자기 일약 세계적인 드론 개발 업체로 부상하게 된 거죠. 사실상은 회사는 조그만하고 매출도 작은 회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한 거죠. 이 회사 이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가 최소한 몇 천억, 몇 조 원 정도의 마케팅 효과가 난 회사가 이항이라는 회사입니다. 당연하게 아직까지 사람을 싣고 날지는 못합니다. 2017년도 델코라는 회사가 패신저 드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인 자동차하고 그런 느낌이 비슷하죠, 그죠? 터치 패널을 가지고 터치 패널에서 앉아가지고 운전사가 그냥 간단하게 조작만 하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목적지만 입력만 하면은 실어다 날라주는, 조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 네 가지의 드론 사례를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들인데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 사례를 본 이 중에 드론이 있냐는 거죠. 드론이 한 대라도 있습니까? 어느 게 드론이고 어느 게 드론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학술적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는 드론이 한 대라도 있냐는 거예요. 다 드론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수중 드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이 수중 드론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도 드론 택시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택시 운전사가 앞으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난 또 시장에 반응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 이항의 드론 택시입니다. 그리고 델코에서는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또 운전사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패신저 드론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중에 법적으로 드론은 한 대, 드론이라는 용어로 붙일 수 있는 건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드론은 하늘을 날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수중 드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인 자동차를 육상 드론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뭐 하지만은 전혀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해 뭐 육상 드론을 개발하자, 뭐 수중 드론을 개발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론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중 드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늘을 날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도 육상 드론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드론은 뭐냐? unmanned, unpiloted입니다. 그럼 뭐예요? 조종사가 없거나 사람이 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무인 드론 택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드론 택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항공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항공안전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드론에 대해서는 사람이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제도 그 우버가 프랑스 파리에 드론 택시 영국 R&D 센터를 만드는데 뭐 수백억을 투자한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패신저 드론은 더더구나 더 불가능한 얘기죠. 사람을 태울 수가 없는데 파일로트도 타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타지 못하는 게 드론인데 이게 사람을 실어 나르겠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소형 비행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소형 비행기다. 대형 항공기가 있고 중형 항공기 있고 소형 항공기가 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소형 항공기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체로 드론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드론 조종사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이런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은 뭐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드론 자격증을 따려는 열기도 굉장히 많고 또 자격증만 따면은 상당히 좋은 일자리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도 넘쳐나지만은 또 일부 언론들에 보면은 드론 자격증 따도 소용없다. 활용할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드론 말로만 4차 산업혁명 아이콘이라고 얘기하지 실제로 적용되는 데 한 군데도 없다. 한국 글로벌 드론 산업 후진국이다. 우리가 항상 무시하고 있는 중국에조차도 지금 드론 산업은 밀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든지 한강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드론 브랜드를 보면은 거의 다 DJI입니다. 한 80%에서 내서 90%가 DJI 중국 업체의 드론을 날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이 돈 들여서 드론 자격증 따야 되냐는 거죠. 뭐 제가 아시는 분들도 뭐 제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누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들어가면은 운전면허증은 꼭 따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너 드라이브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전부 운전면허증 땄어요.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전부 다 운전면허증 따고 했는데 30년 동안 운전대 한 번 안 잡아본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장롱면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면허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옛날에 뭐 면허증 따는 게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돈을 들이는데 그것도 50만 원, 100만 원씩 들여가 따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이 장롱에서 처박아 놓고 그냥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트럭을 운전하고 버스를 운전하고 택시를 운전해서 생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어디에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자격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00만 아니라 1000만 아니라 10만 원을 주서라도 10만 원 들여서 딸 수 있더라도 활용하지 못하고 장롱에 처박아 놓을 것 같으면은
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는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드론에 대한 정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드론 어디에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해외에서는 독일의 물류업체인 DHL 같은 경우에는 소포를 배달하고 야마 발동이 일본에서는 뭡니까? 전국토의 농경지의 40% 50% 이상에 대한 농약을 치고 씨를 파종을 하고 배가 제대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 판단하는데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넓은 산림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산불 감시하고 산불을 끄는데 드론을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데 구명조끼를 보내는데 드론을 쓰기도 하고 해적이죠, 해적. 영화. 해적을 촬영하는데 이 좋은 옛날 같으면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촬영하는데 드론을 가지고 아주 생생한 이런 엣지가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촬영하는데 드론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되는 게 그 건설 현장입니다. 옛날에는 그 도로 포장할 때 그냥 도로 포장하면 도로를 20cm 포장하라고 그러는데 1cm 포장했는지 20cm 포장했는지 19cm 포장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로 포장했다 20cm 포장했다 그러고 사진만 찍어 제출하고 중공가 감리 받아가지고 돈 받으면 끝났는데 지금은 뭡니까 3차원 입체로 드론으로 도로 포장한 것을 몇 cm 포장한 걸 찍어 내지 않으면은 중공검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을 전혀 뭐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운전 매니저 딴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지금도 냉각수가 뭔지 엔진 오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뭐 자동차 본네트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열어봅니다. 열어볼 이유도 없고요. 뭐 열어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드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드론을 사용하고 취미를 사용하든 뭐 산업용으로 사용하든 돈벌이 수단에 쓰든지 간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법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역학은 도대체 비행기가 어떤 원리에서 뜨고 있느냐, 어떻게 전진을 하고 어떻게 후진을 하고 어떻게 날고 어떻게 내리느냐, 거기에 대해 관련된 바람과 연료 소모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항공역학입니다. 베르누이 이론이라든지 뭐 바등가기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항공기상은 뭡니까? 지금 드론은 150m 이하에서만 운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m 이하에 있는 이런 대기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뭐 온도의 변화, 바람의 변화, 안개, 뭐 습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어 있고 뭐 열대성 저기압 같은 거 물론 드론 가지고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서 드론을 띄울 수도 있겠죠. 뭐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열대성 바람이 항공기의 운항에 드론의 운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절적으로 뭐 밤낮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법입니다. 제가 계속 앞에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드론의 정의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드론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넘들 따니까 300만 원, 350만 원 들여서 자격증 따야 되느냐. 따가지고 또 지금 현재 한 9,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드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드론 자격증 가지고 한 달에 단돈 100만 원이라 벌어먹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내가 그걸 또 따면은 돈을 벌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드론이 도대체 뭐냐? 정의. 앞으로 이 드론이 어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내가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데 드론 자격증을 따가서 군대 가서 내가 드론병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또 군에서 드론을 활용하다가 나와서
제대 후에 드론 관련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고 그러면은 드론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드론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30년, 40년을 먹고 살 수 있는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고 그러면 드론에 관련된 정의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기술이라든지 글로벌 국가들의 개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게 항공법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 절차. 내가 드론을 날리고 싶은데 진짜 어떤 절차에서 어떤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벌금이 또 부과되니까 어제 5월 30일부로 영국에서는 항공법이 바뀌어 가지고 드론을 날리다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은 배상 책임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뭐 100억이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드론 날리다가 어느 가다가 롤스로이스에 잘못 떨어지고 불나면 한 20억 물어줘야 되는 거고 티코에 떨어지면 800만 원만 물어주면 되지만은 아니면 또 공장에 그게 떨어지고 불이 나면은 뭐 1000억, 2000억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드론 떨어지가 불난다 해서 누구도 책임 안 지고 배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보험에 들면 2천만 원 정도만 보험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강의 목차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40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고 항공법규와 항공기상과 비행위로 및 운영 3개 영역의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법규는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가장 기본적인 거, 항공기상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비행이론 및 운영은 저희는 항공역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행의 기초원리, 양력, 항력, 중력, 추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비행장치의 구조, 에어포일에 대해서, 플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지상할주하는 그런 활동들, 이착륙, 공중조작, 비상절차, 그 다음에 안전관리,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영역에 반드시 시험 문제를 출제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에 명시된 데만 공부만 하면 됩니다. 뭐 엄청나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너무 단순하게 이런 기초원리가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가 기초원리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초창기라서 시험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강의 항공법규원에서는 드론의 정의와 역사, 분류, 비행승인 및 운행, 그 다음에 그 항공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항공안전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2강에서는 항공기상입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온도는 안개는 뭘 안개라고 하는지, 구름은 또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구름의 종류가 뭔지, 난기류가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기상에서 보고요. 3강 항공역학은 4가지 힘, 양력, 항력, 추력, 중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드론의 구성과 기술, 그 다음에 드론의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 4강에서는 시험 문제 풀이입니다. 뭐 기출 문제가 이미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치면서 나와서, 그리고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2-3번씩만 돌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든지 개인의 저작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형만 알면은 대부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합격하는 게 목표라면은 저희가 이 4가지 준비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구든지 다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월 달에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 조항 및 기출 문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만 다 보시도 뭐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책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떤 책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어떤 책은 또 이상한 문제도 있고 어떤 책은 뭐 전혀 관계없는 이론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책 볼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책만 보시면은 거의 뭐 99.9%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드론 조종사로서 직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강의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30년, 40년 이상 드론 관련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격증을 가진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걸로서 먹고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군대에 가서 운전면허증 하나만 갖고 나와서도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식들 키우고 자기 집안 일으키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드론 자격증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잘만 활용한다면은 자기도 먹고 살 수 있고 가족도 부양할 수 있고 또 집안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드론 자격증에 대한 소개는 여기는 마치고 1강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